희수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카톡 가능해? 무슨 일인데? 넌 앞으로 나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결혼이라든지. 결혼? 그거 설마 프로포즈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내가 만약 지금 프로포즈 한다면 넌 어떨 것 같아? 기뻐? 당연히 기쁘지. 그럼 혹시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실은 조만간 본가로 돌아가야 되거든. 우리 집안이 장사하는 집안인 건 알지? 뭐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전에 그랬었잖아. 그 회사를 곧 내가 물려받아야 되거든. 만약 결혼하게 되면 일 그만두고 내 고향으로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아니, 잠깐만. 그 회사는 니네 형이 이어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실은 형이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 바람에 대신 내가 이어받게 된 거야. 그건 거절 못하는 거야? 넌 가업 이어받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나는 항상 회사를 이어받을 형을 부러워했었어. 그니까 절대 싫지는 않아. 그래, 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다행이긴 한데 내 일까지 그만두고 가야 된다니. 별로 안 내키는 거야? 우리 본가로 가는 거.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난 지금 하는 일을 학창시절 때부터 꿈꿔왔고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두는 게 좀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지다니. 네가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다는데 헤어지는 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 그니까 그냥 잊지 마자. 이렇게 쉽게? 우리 6년씩이나 사귄 사이잖아. 어차피 넌 나를 따라오지 않을 거잖아. 일을 그만두지 못하면 나랑 결혼도 못하잖아. 그럼 더 할 말도 없지 않아? 그래, 그렇긴 한데 뭔가 좀 기분이 그렇긴 하네. 그리고 네가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다른 쪽에도 답장해줘야 된다고. 다른 쪽이라니? 나 저번 주에 잠깐 본가 다녀왔잖아. 그때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만나게 된 여자가 있어. 뭐? 선을 봤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건 그냥 바람 아니야? 아니, 바람은 아니지. 아직 사귄 것도 아닌데 뭘. 그냥 몇 번 정도 밥 먹고 논 게 다야. 근데 그 여자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안 되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야? 그럼 난 뭐 보험이다 이거야?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니? 가지고 놀다니. 걔는 그냥 부모님 거래처 외동딸인데 돈도 꽤 많아서 결혼하면 회사 이익에도 좋을 거란 말이야. 대리사위 비스무리한 거지. 그래서 부모님도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고 계시거든. 근데 난 너랑 사귀는 중이라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거라고. 걔도 너 못지않게 예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 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선을 보고 나아가서 선본 상대랑 여자친구를 놓고 저울질을 해? 난 그런 껍데기만 보고 만났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화났어? 미안해. 넌 네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지? 됐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꺼져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진짜? 그래도 되겠어? 정말 미안해. 넌 분명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행복해야 돼. 그래. 6년간 고마웠어. 잘 지내. 몇 년 후. 희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 내 말 좀 들어줘. 진짜 다들 너무하다니까. 여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갔던 형이 갑자기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사장 자리를 형한테 준다는 거 있지? 심지어 형 부부랑 애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 지금까지 사장이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오면서 본가를 이끌어온 건 난데 말이야. 형이 오자마자 형만 오냐오냐 해주고 말이야. 진짜 너무하지 않냐? 희수야, 읽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네 푸념을 왜 나한테 털어놓는 건데? 옛날에 사귀었을 때랑 똑같이 뻔뻔한 태도로 메시지를 보내고. 대체 뭐야? 우리 관계는 이미 예전에 끝났잖아. 그래, 뭐 네가 이제 내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내 푸념 들어주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뭐?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 건데? 니네 부모님이랑 와이프한테 털어놓던가. 그래,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모님은 지금 형 가족만 예뻐라하고 안 그래도 집안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번엔 또 와이프가 예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는지 애만 데리고 상간남이 사는 곳으로 휙 가버렸어. 그래서 난 지금 본가에서 외롭게 있어. 어차피 사장은 형이 될 거니까 나는 거의 버려지는 분위기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글쎄, 아무 생각도 없는데?
너네 집안 사정 하나도 안 궁금해. 아, 그래서 말인데 나 와이프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거든. 역시 돈 많은 여자는 귀가 쎄서 나랑은 잘 안 맞더라. 이혼하고 회사도 때려치우고 그냥 거기로 돌아갈까 싶어. 이제 가족들이랑은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려고. 그러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희수야,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 뭐? 부모님이 강제로 밀어붙여서 결혼하긴 했는데 역시 난 너를 못 잊겠더라고. 가업이고 나발이고 그냥 너랑 결혼할 걸 그랬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희수야, 우리 결혼하자. 난 이미 결혼했어. 애가 둘인데? 어? 내가 아직도 싱글일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난 이미 4년 전에 결혼했고 3살짜리랑 1살짜리 애기까지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분명 나랑 결혼하면 기쁠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안 기다려준 거야? 왜 다른 놈이랑 결혼했냐고. 그건 네가 본가로 돌아가서 결혼하기 전의 얘기잖아. 반대로 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니. 무슨 내가 해바라기도 아니고. 애초에 너보다 좋은 남자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던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너였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했다고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결혼식에도 안 불러주고 말이야. 전 남친을 결혼식에 부르라고? 친구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으로 와이프랑 본가 가족들까지 버리고 네가 있는 곳으로 갈 작정이었단 말이야. 너까지 나를 배신하겠다 이거야? 이제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살라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맘대로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하지 좀 마. 소름 끼치니까. 왜 나만 이런 꼴을 봐야 되는 거냐고. 집 나갔다 돌아온 형한테 일자리도 빼앗기고 그렇게 의지해온 부모님도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와이프는 애 데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고 넌 결혼까지 했다고 그러고 뭐냐고 대체. 그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 집안 사정이 그렇게 된 건 딱하긴 한데 가업 얘기도 미리 안 하고 직전까지 입 다물고 있던 것도 말 한마디 없이 선보고 환승한 것도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도 다 너잖아. 그럼 남 탓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사장이 못 되는 게 불만이면 부모님이랑 형한테 얘기를 하면 그만인 거고 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으면 재판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난 그렇게 못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랑 헤어질 때는 그렇게 칼같이 잘났으면서. 그때는 아직 어렸잖아. 지금은 그런 모험은 함부로 못하지. 어쩌면 형이 다시 집을 나갈지도 모르고. 알겠어. 이제 그만해.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야 그저 시간 낭비야. 나 바쁘니까 이만 핸드폰 끈다. 그리고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뭐? 아니 왜? 친구도 아닌데 우유부단한 남자나 상대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거든? 남은 칼같이 자르는 주제. 지가 버려질 때는 덜덜 떨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 진짜 꼴불견이다 그거.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알아서 해결하든가 해. 진짜 짜증나게 구네.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너같이 지 생각만 하는 놈이랑 결혼 안 한 게 참 다행이라고. 그럼 안녕. 아니 잠깐만, 희수야! 그 후 결국 명수는 아내와 별거 중인 채로 이혼도 못하고 회사도 못 그만두고 일개 평사원으로서 형을 서포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사장이 되자마자 회사 명의의 빚을 지고 그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명수가 사장이 되긴 했지만 부채도 못 갚고 은행도 돌아서고 사원들도 도망가고 아내한테도 이혼당하고 부모님까지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 휘둘려 가엾긴 하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한식당을 차린 지 4년째 되어가는 2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본색을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베풀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죠. 남편과 함께 이런 시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복수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장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밥을 제대로 드시질 않아. 저번에도 찾아가 봤더니 밥솥에 곰팡이가 피어있질 않나. 끼니는 라면으로만 때우고 계시지 않나. 이러다가 아버님 따라 어머님도 돌아가시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냥 우리 식당 일이나 잘하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당신 이럴 때 보면 무슨 냉혈한 같아. 우리 당장 지내는 신혼집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많이 힘써주신 거잖아. 당신한테 말할 때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빠한테 나중에 듣게 된 얘기는 좀 다르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당신한테 따로 귀뜸한 일이라도 있어? 우리 신혼집 차리는 걸 왜 도와주냐고. 엄마가 거의 기절할 것처럼 아주 악을 쓰면서 반대했다더라고. 그 돈이면 자기 최고급 안마의자도 장만할 거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헐, 진짜로? 어머님 봤을 때 세상 품위 있고 교양 있어 보이시는 분이던데. 원래 엄마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잘 대해주고 그러는 사람이야. 좀 친해졌다 싶으면 슬슬 선을 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엄마가 먼저 말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당신이 챙겨주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다가 엄마한테 엮이게 되면 상황 정말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어. 만약에 어머님이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합가하자 요청하시면 어떡할까? 나야 엄마 때문에 힘든 상황 닥쳐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잘 지낼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이 엄청 고생일걸? 어머님이 많이 괴팍하신가? 정 힘들면 나중 가서라도 나가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성격에 그런 거 어지간히도 받아들이겠다. 우리 신혼집도 반대한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 필요 없다니까. 일반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머리에 담아두고 엄마를 보지 마. 당신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알고는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계모니까 그러지. 아빠보다 나이 한창 어릴 때 결혼해서 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데. 진짜?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우리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실 처음 알았어. 대놓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라 얘기를 안 했지. 아빠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괜히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감정 생길지 모른다면서. 그럼 지금은 왜 편하게 말하는 건데? 당신이 괜히 동정심 품었다가 힘들어질까 봐서 그래. 하여튼 간에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는 식당 일에만 신경을 쓰자. 가게 손님들 당장 대접하고 돈 버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여기에 뭔가를 더하지는 말자는 얘기야. 당신이나 나나 사는 거 가뜩이나 빡빡한 처지인데. 지금이야 임신한 것도 2개월 차니까 견딜만 하다지만 출산까지 힘든 일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때까지 괜히 일 더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많이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간 보여주셨던 친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괜한 선입견이 아닐까 싶은 의심도 있었죠. 저는 친정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고민이라고 그러니 네가 모시고 싶고 돌보고 싶으면 돌보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괜히 문제가 커지게 될까봐 그렇지. 모신다고 했다가 못 모신다고 하면 남편이나 나나 싸울지도 모르고. 박서방 우직해서 괜한 소리 할 사람은 아니니까 네 시모 성격이 정말 괴팍할지도 모르겠다 싶기는 하구나. 그런데 못 모신다고 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때 가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보내면 그만이니까. 너 괴로워서 내보내겠다는데 박서방이 반대할 사람도 아니잖니.
그렇기는 하지. 어차피 모신다고 했을 때 박서방은 안 좋은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라 했다며? 그럼 박서방 쪽이야 문제가 없는 거고 시모 쪽도 모시겠다는데 거부하지는 않겠지. 결국 선택은 너한테 달린 문제니까 모시든 모시지 않든 편하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니? 나중에 내보낸다고 하면야 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서 그렇기도 해. 한편으로는 박서방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도 싶고. 어머님이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면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육아에다 식당 일로 바쁠 텐데 돌봐주는 거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 한식당 운영하니까 만든 요리 그냥 한 그릇 드리면 될 일인데 뭐. 어차피 집에서 어지를 일도 없으실 거고 삼시세끼 끼니만 차려드리면 며느리 돌이 다 하는 걸 테지. 나중에 나한테도 알려주렴. 박서방이 단순히 시모 쪽을 싫어하는 건지 정말 시모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 건지가 궁금하구나.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어머님 모시고 싶다는 생각,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 결정 내린 거 아니니까 믿어줘. 말했잖아. 엄마는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나마 아빠 같은 호인이니까 같이 살았지. 나였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걸? 왜 굳이 그런 사람이랑 같은 집에 살아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나 당신 만난 이후로 식당 일도 하게 되고 체력도 많이 붙은 거 알고 있지? 처음에는 요리도 하나 할 줄 몰랐는데 일하다 보니까 재미 붙어서 많이 늘었잖아. 엄마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어머님이 비록 당신 말대로 나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동안 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낙관하지 마. 좋은 쪽으로 변할 거라는 건 단순히 우리 희망 사항에 불과하니까. 그럼 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는 게 당신 생각이야? 장례식 때 양가 친척분들이며 친구분들이며 많이도 오갔었잖아. 이제 남은 시어머니 어떻게 하나 많이들 지켜보고 계실 텐데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생각들 하시겠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힘들까 봐서 그러지. 둘째 임신까지 한 마당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일단은 어머님 바로 모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어차피 어머님 집도 인근이겠다. 방문하는 것까지는 별 어려울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 어머님 종종 찾아뵙고 반찬이며 요리도 해드리는 정도로 도움드릴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영 이상하게 군다 싶으면 그냥 나도 포기할게. 그 정도라면야 나도 인정할게. 대신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알겠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들이며 친구들 등 저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득을 했더니 남편은 마지못해서 제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로부터 어머님이 계신 집에 들러서 기력을 불어넣어 주거나 밥을 차려놓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밥을 한 술도 제대로 뜨지 않으시거나 라면만을 아침 저녁 내내 드시는 등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보신 제대로 시켜드리려고 삼계탕을 만들어 봤거든요. 드신 다음에 평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 볼까 싶네요. 삼계탕은 먹어서 못하겠니? 몸보신은 해서 못하고 어차피 다 썩으면 죽어서 문드러질 살이나 다름없는데. 그러실수록 더더욱 몸을 챙겨야죠, 어머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세요. 어차피 날 돌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외롭게 죽어가면 그뿐이다.
애미, 너는 너대로 살고 나도 나대로 살고 이 땅 그렇게 괴롭게 애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더라.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내버려 두거라.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죠.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버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알겠으니까 그럼 음식은 두고 가보거라. 내가 알아서 챙겨 먹든지 하마. 맛있게 만들어 가져다 드린 음식조차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기력을 찾게 된 것은 불과 한 달도 지나서 않아서였습니다. 너 혹시 조만간 이쪽으로 들릴 일 있으면 먹을 것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내가 뼈마디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어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구나. 당연하죠. 집도 인근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그것도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딱히 먹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다만 저번에 네가 해준 삼계탕이 아주 맛있더구나. 그런 수준으로 몸에 좋고 맛있는 거면 뭐든 좋지. 정말요? 그럼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어머님. 저번이랑 다르게 챙겨 드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몸을 너무 안 돌보셔서 남편이나 저나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런 계기가 있기는 했지. 내가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법사님을 한번 찾아뵌 일이 있었거든. 법사님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처녀적부터 종종 들리고 삶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구했던 분이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글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와닿은 덕분에 고민이 다 해결이 됐지 뭐니. 고민이 해결이 됐다니 다행인데 어떤 고민인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태욱이 아비가 죽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계속 맴돌더구나. 평생 생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귀찮다면서 일도 안 하려 들던 마누라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본인이 지는 것 죽도록 싫어하면서 막상 그 일은 남한테 떠맡기려 드니 그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그런 말 때문에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다 극복했다. 극복을 했다니 다행인데 어떤 해답을 들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이렇게 네가 신경을 써주는 것부터 태욱이 아비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까지 전생에서 다 쌓은 업보를 푸는 거라고 하더구나. 왜 우리가 좋은 마누라든 좋은 남편이든 얻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식으로 말하잖니. 내가 남편한테 몹쓸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전생에 남편을 부려먹을 정도로 선업을 쌓아왔다는 거지. 남편은 나 때문에 고생만 할 정도로 쌓은 악업이 많았던 거고. 아, 네, 그렇군요. 반응이 왜 그러냐? 시어미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는 거니? 그냥 내가 괴로움에 허덕이다 죽는 게 답이라 이거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전생이니 현생이니 그런 문제를 잘 몰라서요. 믿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소개를 시켜주든지 하마. 물론 그러고 싶은 내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니까 괜히 재촉은 하지 마렴. 그게 다 네 복이고 쌓은 업이 작용하는 거니까. 당시에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으로 죽을 만큼 괴로워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고민을 해소하게 된 계기며 하는 말들이 어딘지 석연찮은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애미야, 네가 해준 닭 볶음탕 있지 않니? 그거 먹다가 뼈가 나와서 아주 죽는 줄 알았다. 순살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뼈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게 대체 뭔 난리인지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거라. 어머님, 원래 순살이라고 해도 제조 공정상 살 사이사이에 뼈가 들어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나도 요리 어지간히 해왔고 태욱이한테도 많이 가르쳐와서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 시어미가 하려는 말은 순살 닭고기에 뼈가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아닌 거 모르겠니? 죄송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어렵네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순살 닭고기에 뼈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그러면 살을 주물러 가면서 뼈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다 체크를 했었어야 할 일이 아니니? 네 정성이 부족한 걸 가지고 제조 공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이 나오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 역시 그이가 하는 식당 운영에 거들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간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짬내서 어머님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는 것부터 요리해드리고 있어요. 임신한 와중에도 도움드리고 있는데 이걸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많이 서운해요. 네가 서운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자체가 그렇다는 거다. 너 앞으로 이따위로 음식을 할 거면 나한테 욕 제대로 먹을 각오하거라. 아니다. 앞으로는 요리하지 말거라. 그럼 앞으로 혼자서 챙겨 드시겠다는 건가요? 이 노쇠한 몸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내가 시켜 먹든지 요리를 해 먹든지 할 테니 적어도 네가 장을 봐오는 것 정도는 하라는 얘기다. 아휴, 내가 답답해서 정말. 고민을 해소한 이후부터 제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뻔뻔하게 나오시는 시어머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보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면서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와 함께 얼마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시아버지를 힘들게 해왔는지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완전 사람이 막 나가네. 아빠가 본인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그따위로 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아버님 병 걸리게 하신 거였어? 아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매일같이 술 마신 건 알고 있지. 직접적인 원인이야 뭐 간암으로 인한 거라지만 그렇게까지 해야만 시름을 달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엄마가 맨날 싸움은 싸움대로 일으키고 시비는 시비대로 걸고 다니면서 막상 해결은 항상 아빠한테 떠맡겨 왔었거든. 아, 설마 아버님이 월세 놓던 오피스텔에 임차인들이랑 한바탕 한 거 얘기하는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벽지인가 인테리어 문제로 싸움이 있었다면서. 맞아. 벽지를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입자가 못질을 좀 했었다나 봐. 아빠는 별거 아닌 문제니까 넘어가라고 했었는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다면서 새벽에 찾아가서 따지고 문 두들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놓고 법적으로 소송 들어오고 싸움이 크게 번지니까 아빠한테 해결하라고 죄다 떠넘기고 변호사 상담받는 것부터 전화로 상대하는 것까지 본인 화날 때는 막 질러대시다가 나중에 아빠한테만 다 맡기는데 보고 있던 내가 다 갑갑하더라. 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생 업보니 뭐니 하신 거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셨다. 아빠가 하늘에서 들으면 당장 내려와서 엄마 가만히 안 놔둘 얘기이기는 하지.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엄마 그냥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효자라는 소리 절대 안 할 거고 그런 소리 안 들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한테도 괜히 관여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야. 솔직히 내가 엄마라는 사람을 좋게 보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없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었더라면 어머님 문제를 괜히 신경 쓰지 말 걸 그랬다. 한편으로는 그런 당신이라서 고맙기는 해. 당신 만나기 전에는
여자들이 죄다 이기적이고 남편 힘들게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 나한테 여자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못된 건 여자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구나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어쩐지. 그래서 나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큰둥하고 무관심했었구나. 아니, 그때는 당신이 별로 내 타입이 아니었어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사람 성격도 좋고 예뻐서 점점 좋아지게 된 거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이라는 사람 참 솔직하게 말 잘한다. 비꼬는 게 아니라 칭찬이야. 아빠가 자기 속내도 제대로 말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보내셨잖아. 그러다가 죽기 전에야 힘든 거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나 당신이나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싶어. 당신도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네. 임신한 와중에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나 부려먹고. 알겠지? 고마워 여보. 내 옆에 당신이 있어줘서 늘 든든한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술이랑 담배 조금만 줄이자. 오래오래 나랑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위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 때문에 네가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구나. 임신을 하는 동안 힘든 일 점점 많아질 텐데 감당이 가능하겠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경을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도 그이 만나서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생에 낙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 식당 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고부터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변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렇다고 네가 너무 힘들 정도로는 하지 말거라. 네가 감당 가능한 선이라는 걸 넘는 순간부터는 그게 미련한 짓이거든. 지금도 좀 미련한 짓거리 같기는 해.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좀 깨닫고 남편이며 아버님한테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싶기도 해서. 이대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평생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 아냐. 만약 선을 넘어서 나한테까지도 외면당하게 되면 그때 깨달으시려나 싶기도 하고. 이제 곧 애도 출산하게 될 텐데 행여나 이 일로 애한테 문제 생기게만 하지 마라. 네 시어머니야 막말로 언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오래 산 사람이지만 네 아이는 아니잖니. 명심할게요, 엄마. 저는 임신한 몸인데도 시어머니의 장 보는 일은 돕는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불편한 몸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모시기에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제게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네가 요즘 나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전생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이걸로 생색을 낸다든가 태욱이 아비 유산을 물려달라든가 하기만 하거라.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웃기고 앉았네. 그럼 네가 뭐 날 위해서 대가 없이 선의를 베풀고 있기라도 하다는 뜻이니? 인간은 죄다 이기적이고 추악한 게 본성이야. 그나마 나처럼 전생에 덕을 쌓은 사람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산다지만 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니냐. 저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그이랑 사이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라고 하신다면야 더 할 말이야 없지만요. 그리고 아버님 유산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니들이 식당 운영하는 거 빡빡하다느니 힘들다느니 했던 말 내가 태욱 아비한테 한두 번 들은 줄 아니? 신혼집 장만해줬으면 됐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정말 사람도 아닌 거다. 너 내가 분명히 경고해 두마. 그런 속셈인 거 훤히 보이니까 이 시험이 속여먹을 생각 절대로 마라. 그렇게 사람 우습게 알면 언제고 천벌을 받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법사님이 좀 용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다. 그 사이비가 그렇게 말했나요? 며느리 조심 안 하면 전 재산 잃을 수 있다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산 노리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어디 법사님한테 사이비니 뭐니 망발을 짓거려. 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알아서 인생 살거라. 임신한 몸으로 아득바득 찾아오는 것부터가 훤히 속내가 보이더구먼. 에이, 이 능구렁이 같은 년. 제 나름대로는 헌신을 해왔다고 생각했건만 오히려 그걸 꿍꿍이가 있다고 파악하시고는 유산을 노린다느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이제 더는 시어머니를 돌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했더니 마음은 후련해졌죠. 이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크게 분노하더니 아무래도 엄마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변호사를 종종 만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즈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다시금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잔뜩 오고 있는 새벽이었죠. 어미야,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니? 너 이제 곧 손주도 볼 텐데 내가 뭐 도움 줄 건 없니? 어머님이 이 새벽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다시는 연락 안 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혹시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신 건가요? 너랑 다투고 나니까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도 있을 텐데 당장 내가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해서 되겠냐는 그런 생각 말이다. 너한테 덕을 쌓을 기회도 줄 겸 나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싶은데 어떠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얘는 또 좋게 말했는데 사람 화를 나게 만드네. 조만간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새벽 시장 가서 장 좀 봐오란 얘기다. 매년마다 챙기고 있었는데 올해라고 걸을 수 없잖니. 어머님,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도 매해 제사 지낼 때마다 배려해 주셔서 빠지게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저 만삭 임산부예요.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요. 지금 비까지 잔뜩 오고 있는데 시장에 가는 것부터가 무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모한테 무조건 참으라 이거니?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닥치고 있으라? 참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닥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 사정이 어머님 돌봐드리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건 네 사정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임신을 하면 한 거지. 꼴랑 남들 다 갖는 애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부리니? 이미 한번 낳아봐 놓고도 엄살이 일이 심하니 화가 나는구나. 임신했다고 며느리 도리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리냐? 에이, 이 뱀 같은 년. 내가 너 찾아가서 발로 배 걷어차기 전에 빨리 준비나 하거라. 율무차 먹여서 애새끼 낙태시키기 전에. 인연 완전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시모한테 뭐라고 했니? 인연? 이게 미쳐가지고 시모한테 욕설을 짓거려? 야, 이 미친년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말하는 거야. 만삭 임산부한테 새벽 시장 가라고 한 주제에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태우기도 알면 참 좋아하겠구나. 지 어미한테 막말하는 년을 데리고 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었다 너.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거라. 이걸 어쩌나? 나 내쫓으라고 할 아들은 지금 시아버지 유산 받는 것 때문에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나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우리한테 충분히 권리가 있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물려받은 내 재산인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그거야 법정에서 다퉈볼 일이고 설령 재판에서 당신이 돈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당신은 끝이야. 늙고 병든 몸으로 언제까지 혼자 버틸 수 있나 보자고. 지금 당장만 해도 나 필요하니까 대판 성질 내놓고 금방 찾은 거잖아. 안 그래? 예, 아가. 잠깐만 일단 진정을 해보렴. 너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지? 왜 아니겠어. 미친 여자야. 그래도 당신은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 어떤 결과가 나오던 다 자기 업보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
차단할 테니까 수고해. 예, 아가,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보자꾸나. 응, 아가. 날이 갈수록 아나무인이 되더니 만삭인 저에게 새벽 시장까지 다녀오라고 하던 시어머니. 참을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게 되었죠. 시아버지의 재산 형성에 별달리 기여한 것도 없었던 데다가 평생을 가족들에게 기생해온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잃고 늙고 병든 몸만 남게 된 시어머니는 뒤늦게 후회를 하며 눈물로 호소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어머니의 잘못이 너무 큰 상황인데다 재판의 과정에서 출산하게 된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어머니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 가족의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